악천후에서는 눈뜬 장님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도발할 최적 기회입니다. 일본 총리 관저 비밀회의실에서 게니치가 소리쳤습니다. 태풍급 저기압이 몰려오는 악천후에 최신의 잠수함을 독도 영해선 안쪽까지 침투시키는 비밀작전. 성공 확률 99%라는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단 40분 만에 모든 게 탄로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한라인으로 통보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현재 일본 잠수함 위치, 동경 131도, 수심 150m. 정확한 좌표였습니다. 일본이 완벽하다던 작전은 왜 일순간 탄로나서 굴욕으로 바뀌었을까요? 한국이 쏘아올린 누리호 4차 위성에는 도대체 무엇이 탑재되어 있었길래 폭우 속에서도 동해안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유리입니다. 2025년 초겨울, 도쿄방위연구소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해상공의 기상예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기압 발달. 풍속 초당 25m. 46해를 살면서 분석관으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폭우와 강풍이 겹치는 악천후는 군사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니까요. 책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쌓인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반도 동해 감시 능력 분석, 악천후 조건에서의 정찰 한계. 평소라면 연례 보고용인데 이번엔 누군가 굉장히 급하게 요구하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선임, 오늘 오전 10시에 총리 관저로 출두하십시오. 손이 떨렸어요. 총리 관저 회의라니. 저는 그저 연구소 분석관일 뿐인데 말이죠. 창밖을 보니 하늘은 잿빛이었고 먹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 속 동해 기상도를 바라봤어요. 한국 쪽 해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악천후면 한국은 못 보겠지. 누군가 며칠 전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었습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은 대부분 광학 방식이고 구름이 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한국 아리랑 5호 위성, 노후화 진행 중. 자료만 보면 틀린 게 없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한국이 아무것도 못 볼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를 믿어야 했습니다. 팩트로 판단하는 게 전문가니까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시작되려는 건가? 복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회의 주제 독도 인근 해역 전략 검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총리 관저 정문을 지나면서 경비가 평소보다 삼엄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기, 그리고 다시 한번 방문 목적 확인까지.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3층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십시오. 문을 여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제 등을 눌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0명 남짓이 앉아 있었어요. 제일 안쪽에는 다카하라 나미코 총리, 그 옆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정보실장이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제가 며칠 전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악천후 조건에서 한국의 감시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문장이었죠. 사카모토 선임, 이 분석이 맞습니까? 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총리 옆에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공개된 자료라. 그럼 공개되지 않은 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챘어요. 쿠로사와 게니치. 극우 비선조직 의장이었습니다.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 감시가 아직 멀었어요. 쿠로사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총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자국 영해 감시 강화는 주권 행위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우리 존재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존재 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우리는 20년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한국은 악천후에서 장님입니다. 정보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사카모토 선임, 한국 감시망 취약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걸까?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쿠로사와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분석가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작전을 정당화하는 서류 작업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정찰책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리랑 5호의 노후화, 아리랑 6호 발사 지연, 미군 정찰 의존도. 자료만 보면 일본 측 논리가 틀리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공개하진 않을 텐데. 저는 최근 3년간 한국 우주개발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누리호 발사, 위성 개발 예산 증액, 국방 우주전력 강화. 단편적인 정보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은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보팀은 공개 스펙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기술 발전 가능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죠. 선임님,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서장이 제자리로 왔어요.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업 중입니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비공개로 개발 중인 위성 기술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서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카모토 선임, 우리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정보로 보고서를 씁니다. 쓸데없는 가정은 혼란만 초래해요. 하지만 상부에서 원하는 건 명확한 결론입니다. 한국의 감시 한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부서장이 서류를 제 책상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전 명동의 존재 확인 마이너스 악천후 시점 실행안.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제 분석은 그저 명분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태풍급 저기압이 동해로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죠. 그때를 노리는 건가?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극우 조직의 압박, 총리의 조급함, 정보팀의 오만함. 모든 게 위험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그리고 그 메모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이런 의심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선임, 내일 작전회의가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지휘관들도 참석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국 고흥에서는 누리호 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저는 뉴스 알림을 받았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위성 궤도 안착 확인.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 속에는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로켓이 보였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였죠. 또 성공했구나. 저는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발사에는 대학 연구용 큐브 위성 외에 비공개 탑재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탑재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한국 누리호 발사건 분석하셨습니까? 아, 그거요? 대학 연구용 위성이라던데요. 별거 아닙니다.
비공개 탑재체는요? 글쎄요. 아마 실험용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군사 목적은 아닐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보팀은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있었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이죠. 오후에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해상자위대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카타 유스케 함장이었죠. 현재 소류급 잠수함은 출항 대기 중입니다. 기상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카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보실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현재 감시 능력입니다. 아리랑 5호는 노후화, 6호는 아직 미발사. 어제 누리호가 올라갔지만 대학 연구용입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장님이라는 거죠? 오카타가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특히 악천후에서는 완전히 장님입니다. 회의실 안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어요. 정말 그럴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오카타를 만났습니다. 함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한국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카타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린 이미 졌겠죠. 그는 여유 있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녁에 연구소로 돌아와 다시 누리호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어요. 항공우주연구원 SAR 기술 연구 지속 중. SAR 합성개구 레이더. 악천후에서도 작동하는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최종 작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총리를 비롯해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풍급 저기압이 사흘 후 동해로 이동합니다. 이때가 최적 타이밍입니다. 기상 담당자가 예보 화면을 보여줬어요. 폭우, 강풍, 파고 6m 이상. 완벽한 악천후였습니다. 쿠로사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 의지를 보여주는 심리전입니다. 한국이 대응하지 못한다면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내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한국이 최근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비공개 탑재체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혹시 그게 감시 목적의 사카모토 선임. 정보실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대학 연구용입니다. 군사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확실합니다. 정보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는 20년간 한국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선임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신중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어요. 작전을 진행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떠나면 이 작전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끝까지 지켜보기로. 만약 뭔가 잘못되면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로 말이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선임, 모레 새벽 4시. 잠수함 출항합니다. 현장 모니터링 참여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저는 요코스카 기지 작전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소류급 잠수함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출항 5분 전. 교신 담당자의 목소리가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통제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악천후였죠.
오카타 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함장 오카타입니다. 출항 준비 완료. 기상 조건 확인했습니다. 출항을 허가합니다. 지휘관이 대답했어요. 모니터 속에서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이 먼저 출항하고 그 아래 소나 사각지대에 잠수함이 숨어들었어요. 이지스함 그림자를 이용합니다. 한국 레이더에는 수상함 한 척만 보일 겁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기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의 전역이 붉은색이었어요. 폭우, 강풍, 높은 파도. 그 누구도 이 날씨에 정확한 감시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죠. 한국 측 반응은 없습니다. 완전히 조용합니다. 정보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수함은 독도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 영해선까지 40km. 순조롭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휘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을 씻으면서 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화면 속 잠수함은 더 깊이 독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대전 국방부 우주감시통합센터. 윤지아는 모니터 앞에 앉아 SAR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올린 시험탑 재체에서 보내온 원시 레이더 신호였죠. 이게 뭐지? 화면에 미세한 패턴이 잡혔습니다. 폭우와 파도 속에서도 레이더는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었어요. 지하는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수면 위의 미세한 파동. 일정한 속도와 방향성을 가진 흔적이었죠. 정 박사님. 지하는 항우연의 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SAR 신호에서 이상한 패턴이 잡혔습니다. 웨이크 시그니처 같은데. 정도현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지금 즉시 필터링 알고리즘 돌려보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30분 후 정도현이 센터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방향도. 독도 쪽이네요. 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도현이 추가 분석을 지시했어요.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화면에 더욱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수면 아래 움직이는 무언가의 흔적. 그것은 명백히 잠수함이었습니다. 일본 거예요? 지하가 물었습니다. 크기와 속도로 봐선 소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현이 즉시 합참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즉시 비상회의 소집하십시오. 일본 잠수함이 우리 영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시간 후 합참 작전실에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도경 부본부장이 SAR 영상을 바라봤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SAR는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정도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경은 참모들을 돌아봤어요. 킬체인 준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는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일본 잠수함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눈으로 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 통제실에서는 모두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현재 영해선까지 20km. 한국 측 반응 여전히 없음. 완벽합니다. 예상대로네요. 지휘관이 흡족해했어요. 오카타 함장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심 150m 유지 중. 소나 교란 정상.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통제실 안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만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사카모토 선임,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입니까? 작전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보실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너무 조용해서요. 조용한 게 당연하죠. 한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으니까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시각 한국 합참 작전실.
잠수함 위치 업데이트. 영해선까지 18km. 지하가 실시간으로 좌표를 보고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12km. 일정하게 유지 중입니다. 한도경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SAR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수면 아래 잠수함의 움직임, 방향, 속도까지 모든 게 보였죠. 기동 패턴 분석 완료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확실합니다. 이지스함 그림자를 이용하고 있군요. 참모 한 명이 덧붙였어요. 한도경은 참모들을 돌아봤습니다. 킬체인 2단계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한라인 개설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네. 작전실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도현과 지아는 별도 분석실에서 계속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선명할 줄은 몰랐어요. 지아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20년을 준비한 기술입니다. 당연히 작동해야죠. 정도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한편 일본 통제실에서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영해선까지 10km. 한국 반응 없음. 레이더 가동 흔적 없음. 역시 장님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한국이 모르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연락입니다. 교신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한국 합참에서 한라인 연결 요청이 왔습니다. 통제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라인. 양국군 수뇌부 간 직통 긴급 연락망이었어요. 뭐라고? 지휘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총리실에 보고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시작됐구나. 10분 후 총리 관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대통령이 총리와 직접 통화하겠답니다.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회의실 안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다카하라 총리님, 지금 귀국 잠수함 한 척이 우리 영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 위치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입니다. 수심 150m, 속도 시속 12km로 이동 중입니다.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좌표는 정확했어요. 정보실장이 황급히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백하게 질렸죠. 맞습니다. 정확한 위치입니다. 총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는 40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SAR 위성이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금 즉시 방향을 틀어 철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SAR. 누리호에 올린 게 SAR였어. 제가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정보실장이 소리쳤어요. 미국한테 확인하십시오. 미국이 정보를 준 게 틀림없어요. 급하게 미 국방부에 연락이 갔습니다. 10분 후 답변이 왔어요. 미군은 현재 동해에 작전 중인 함정이 없습니다. 정보 제공한 적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쿠로사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비 속에서도 한국의 위성은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죠.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제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니, 계속 진행하십시오.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목소리들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국이 추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영상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SAR 레이더 이미지였어요. 흐릿하지만 명확하게. 이지스함 아래 숨어있는 잠수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소류급입니다.
해군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분석, 확신, 오만함. 모든 게 한 장의 사진으로 산산조각 났어요. 쿠로사와가 소리쳤습니다. 미국한테 다시 확인하라고. 미국이 아니면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미 국방부의 답변은 똑같았어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쿠로사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총리가 참모들을 돌아봤어요. 작전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킬체인을 가동하면.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카타 함장에게서 긴급 교신이 들어왔어요. 여기 오카타입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이 우리 방향으로 고속 접근 중입니다. 대잠 헬기도 출격한 것 같습니다. 통제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어. 정보실장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님, 지금 즉시 철수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쿠로사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회의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계속 진행하면 우리 잠수함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쿠로사와가 저를 노려봤어요. 자네는 처음부터 이 작전을 반대했지. 반대한 게 아닙니다. 경고했던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핫라인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합참 의장이었어요. 5분 내로 부상하고 회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전 준비 태세로 전환합니다. 차갑고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총리의 손이 떨렸어요. 부상. 명령을.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휘관이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수함에 부상 명령을 내리십시오. 회의실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총리님, 쿠로사와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포기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뭐가 달라집니까? 총리가 쿠로사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잠수함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계속 가면 우리 함장과 승조원들이 위험해져요. 쿠로사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총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즉시 부상 명령 내리십시오. 그리고 회항입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교신이 연결됐습니다. 오카타 함장, 즉시 부상하고 회항하십시오. 스피커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카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킨 겁니까? 오카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부상 준비합니다. 교신이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어딘가 동해 한복판에 있을 우리 잠수함.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을 그 잠수함을 상상했어요. 얼마나 굴욕적인 순간일까요?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참모 한 명이 부축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총리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쿠로사와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구나.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SAR 영상이 떠 있었어요. 그 선명한 이미지가 우리의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속에서 한국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요코스카 기지는 여전히 혼란 속이었습니다. 잠수함 부상 확인. 현재 회항 중입니다. 교신 담당자의 보고가 들렸어요. 저는 밤새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죠.
커피만 7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영상을 공개하겠답니다. 정보 담당자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뭐라고? SAR 영상 일부를 국제 언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일본이 은밀히 침투를 시도했다가 완벽하게 포착당했다는 사실을요. 정보실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 기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카모토 선임,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한국이 약하다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연구소 부서장이었습니다. 사카모토 선임, 당분간 출근하지 마십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 독도 침투 시도. 한국 SAR 위성이 포착. 기사가 벌써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어제의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죠.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오만해졌을까? 그리고 한국은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걸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빈 문서를 하나 열었어요. 기록.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숨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정확히 남겨야 한다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동해 한복판, 폭풍이 지나간 새벽 바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나며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일장기가 바람에 젖어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구축함 한 척이 600m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잠 헬기가 상공을 선회했고요. 오카타 함장은 함교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평생 해군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회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부함장이 보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오카타가 명령했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독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요. 한국 합참작전실에서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 회항 확인. SAR 영상 기록 완료. 한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계속 추적하십시오. 영해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요. 지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정도현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저는 도쿄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SAR 영상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흐릿하지만 명확하게 우리 잠수함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대한민국은 독자적 감시 체계로 영토를 수호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뒤에 숨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은 그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연구소에서였습니다. 사카모토 선임,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빈 문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쓸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국회는 연일 격렬한 공방으로 시끄러웠어요. 야당은 총리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보 실패입니다. 누가 이 작전을 승인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카하라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했어요. 이미 국제사회는 일본의 시도와 실패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쿠로사와와 야츠카 회의는 조용히 숨었습니다. 언론에서 비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누리호 SAR 탑재체 실전 검증 완료. 한국 독자 감시 체계 구축. 새로운 시대 열렸다. 뉴스 헤드라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항우연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정도현과 지하를 비롯한 연구진은 벅찬 표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기술로 우리 땅을 지키겠습니다. 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한국 우주기술, 새로운 단계 진입.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한국의 부상.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쿄 작은 아파트에서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어요. 사직서는 이미 제출했고 방위연구소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쓴 기록이었어요. 2025년 독도 침투작전 실패의 진실.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상대의 눈을 시험하려 했지만 시험당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여전히 약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스스로 강해져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공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완성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어요. 작전 준비부터 실패까지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제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시선에는 비. 새로 시작하는 비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과거 영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약하고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고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동료였어요. 유리, 잘 지내? 응. 그럭저럭. 혹시 내가 뭔가 쓰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기록이야.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조심해. 위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써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서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과거의 오만을 넘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일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동북아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였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후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저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 석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날았어요. 어느 나라 하늘인지 상관없이요.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희망을 담은 미소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